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때문에 국내 쇼핑몰들 모두 줄폐업 위기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올해 3월 기준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 수는 알리 887만 명, 테무 829만 명으로 최근 앱스토어 순위를 보면 1, 2위가 다 중국산 쇼핑몰들이에요. 얼마 전 이 알리와 테무의 공습에 승승장구하던 쿠팡마저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올레이즈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지금 올레이즈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때 유튜브와 뉴스에서 거의 도배하다시피 다뤄졌던 게 바로 이 알리와 테무였죠. 그동안 중국 쇼핑 플랫폼들은 수도 없이 존재해왔어요. 해외 직구도 많이 이용했고요. 그런데 이 알리와 테무가 왜 화제가 되었느냐? 보통은 우리가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려 하면 원래는 배대지라는 곳을 거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판매자들이 한국으로 배송을 바로 못하니까 이 배대지에 물건을 보내고 거기서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 검수를 거쳐서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알리와 테무는 이런 배대지가 필요 없이 한국으로 바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알리와 테무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단 가격이 싸도 너무 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쇼핑몰에서는 15,000원 정도 하는 열쇠고리가 알리와 테무에서는 무려 7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미친 건 이게 모두 무료 배송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알리와 테무에서는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셀러들에게는 당연히 이 알리와 테무가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얘네가 물류센터까지 국내에 짓는다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이게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중국에서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을 들여왔기 때문에 KC 인증받고 물류비용, 세금까지 덕지덕지 붙은 금액을 소비자가 받아왔다면 이제는 중국에서 이런 군더더기 붙은 것들을 다 떼버리고 직접적으로 상품을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알리와 테무를 무서워하는 셀러분들이 많으신 거죠. 저에게도 종종 알리와 테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알리랑 테무 들어오면 올레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요. 근데 저는 이래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보다 올레이즈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레이즈는 상품을 어떻게 판다 그랬어요? 바로 디스커버리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까지 네이버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그 제품의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찾아야 했어요. 근데 이와 달리 올레이즈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장을 볼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냥 다른 게 살 게 있어서 들어왔다가 갑자기 근처에서 당근이 500원, 파가 1000원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을 홍보하는 걸 보면 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레이즈는 쇼핑을 생각하지 않고 접속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발견하고 구매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디스커버리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알리, 테무와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레이즈는 쇼핑을 생각하지 않고 접속했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올판과 올통같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고구마, 바나나, 오렌지 등등 여러가지 작물을 키우면 집으로 작물이 오는 게임인 올판을 성공시키자 올레이즈는 이제 올툰이라는 서비스까지 만들어 웹툰까지 공략에 나섰는데요. 특히 35세에서 50세 여성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순정, 현대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등의 장르로 부장해 출시 2주 만에 거래액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출시 2달 만에는 무려 누적 거래액이 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전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을 꽉 잡고 있었는데 신생 플랫폼인 올레이즈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건 올레이즈가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걸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올툰 또한 올팜처럼 물건을 사면 코인을 주고 상품을 둘러보기만 해도 코인을 주는데요. 올툰의 경우 한 회차를 보는데 200코인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건을 30초만 구경하기만 해도 80코인을 준다고 하죠. 1250코인은 1500원으로 80코인은 거의 80원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30초만 보는데도 80코인이나 준다니. 게다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샀을 뿐인데 500코인이나 주네? 그러니 굳이 다른 플랫폼으로 가지 않고 올레이즈 내에서만 놀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올레이즈는 알고리즘까지 도입해서 그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띄워줍니다. 정말 올레이즈 안에서 놀게만 만들겠다는 집념이 보이죠? 이런 이유로 올레이즈를 쓰는 사람은 알리와 테무로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없던 수요도 만들어내고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이 올레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알리와 테무 자체에 문제들이 많은 것도 한몫을 합니다. 얼마 전 알리와 테무에서 발암물질 등의 이슈와 같이 품질에 대한 이슈도 항상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알리, 테무, 큐텐 등 3개의 해외직국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 제품, 차량용 방향제, 이름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화장품에서는 중금속인 크롬과 나비, 어린이들 대상 제품에서는 중금속과 방부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죠. 그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딱 그 가격만큼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후기들을 보면 차량용 청소기는 보름도 안 돼서 충전 도중 타는 냄새가 나더니 작동이 안 된다. 옷 같은 경우에는 5,000원짜리 퀄리티만도 못하다. 비 오는 날 쓰려고 우산을 샀더니 작동이 안 돼서 비를 맞았다 등등. 단돈 10,000원이라도 쓰기 싫다는 게 현재 추세인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4, 5월 연속으로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데요. 알리는 887만 명에서 830만 명으로 테무는 829만 명에서 797만 명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고 하죠. 지금은 알리와 테무가 직구 플랫폼이기 때문에 $150 이하로 구매한 소비자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고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인 KC 인증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 알리나 테무가 정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파괴할 정도로 위협이 된다면 한국 정부도 분명 견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최근 있었던 안전 문제와 맞물리기도 하다 보니 KC 인증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알리와 테무의 최대 장점이었던 낮은 가격이 무너지게 되겠죠? 게다가 원래 쿠팡도 그랬듯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는 플랫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슬쩍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알리와 테무도 쓰고 있는데요. 알리나 테무는 일단 어플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익숙해지면 그 뒤로 쭉 사용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온 것이겠지만 당연히 국내 소비자들은 비슷한 가격이면 한국 판매자들에게 사지 굳이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알리나 테무는 낮은 가격 외에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리나 테무에서 반품을 해보려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리와 테무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이 고객센터입니다. 테무는 알리와 달리 한국어 서비스까지 도입했지만 굉장히 엉터리라 속이 답답해지고 5,000원 미만의 제품들은 반품을 하려다가도 귀찮은 마음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경 유튜브 인터뷰를 보면 알리나 테무를 쓰면 버리는 물건이 절반 정도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얼마나 자주 엉터리 제품들이 오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물건을 보내줘놓고 반품 교환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한두 번까지야 그렇다 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라도 깐깐하게 따지는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금방 잃고 말겠죠?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인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상품들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철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청 싸게 가성비로 밀어붙였던 전략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무리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품 판매 논란까지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쇼핑 플랫폼이다. 역시 중국 쇼핑몰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며 점점 재구매 현상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보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알리와 테무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올레이즈는 디스커버리 방식으로 인해 더더욱 알리와 테무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셀러분들이 한 가지 위협이 오면 아 이제 끝물이구나 이것도 다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쉽게 접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쿠팡 때문에 망할 거라던 네이버도 나름대로 그 명목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네이버가 망하겠구나 하며 포기했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러니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계속 행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들고 올 테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